안녕하세요. 오늘은 목마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 한 병을 부탁했다가 거지냐는 소리를 듣고 결국 모든 걸 싹 다 정리해버린 한 노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꺼내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 거지냐는 말을 들었던 그날 편의점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산대에 생수랑 음료수를 올려놓고 가방을 열었는데 지갑이 없더라고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머, 이걸 깜빡했네. 지은아,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좀 계산해 줄래? 저는 최대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에는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편의점 직원도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며느리 지은이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절 쳐다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지갑도 안 들고 나오셨어요? 진짜 거지예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생수병이 덜덜 떨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커플 하나가 힐끗 저희를 쳐다보더니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피식 웃고 돌아서더군요. 편의점 내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제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놓고 나왔네. 이번 한 번만 대신 좀 계산해 줄래?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지은이는 아주 크게 한숨을 쉬더니 카드를 던지듯이 내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나서자마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 입구에서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나이 드셨으면 좀 챙기고 다니셔야죠. 맨날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거지 새끼도 아니고 진짜. 지갑도 없이 편의점에 들어오세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공원에 앉아있던 아이 엄마들, 지나가던 사람들,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정옥, 올해 67살입니다. 서울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로 34년을 근무했습니다. 평생 아이들 앞에서 남을 존중해야 한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저보다 몇 년 먼저 정년 퇴직을 했고 우리는 둘 다 퇴직금을 받아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행을 다닐까? 그냥 노후 생활 자금으로 나눠둘까? 그러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정호가 우리 그냥 돈만 쥐고 있지 말고 건물 하나 사자. 나이 들어도 월세 들어오면 너도 불안 안 하고 좋잖아.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교사 연금도 있고 남편 퇴직연금도 있으니 그냥 소박하게 살아도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요즘 세상 물가를 생각하면 연금만 믿고 살기에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주말마다 부동산을 끌려다니면서 서울 외곽 쪽 역세권 근처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음에 쏙 드는 5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을 보게 됐습니다. 1층과 2층은 상가, 3층과 4층은 주거, 5층은 옥상과 다락처럼 꾸며진 구조였죠. 여기 괜찮네. 남편 눈도 반짝이고 저도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대출 조금을 보태서 우리는 결국 그 건물을 우리 이름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건물이 우리 노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줄 알았지.
나중에 며느리에게 욕을 먹고 법원에까지 문서를 들고 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박민수, 올해 38이죠.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성실하게 살던 아이였습니다. 교사였던 저보다도 성적이 항상 더 좋았을 정도였죠. 대학교 졸업하고 중견 IT 회사에 들어가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 결혼을 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바로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인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정말 예쁘고 또렷하게 생긴 아이였어요. 말도 상냥했고 웃는 얼굴도 밝았습니다. 식장 대기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민수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셨는지. 저 그런 어머니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 말에 그냥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나는 딸은 못 낳았지만 이제 딸 같은 아이를 하나 얻는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 문제로 아들이 한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과 상의하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우리 생각엔 말이다. 우리 건물 4층에 방 3개짜리 집 하나 비워서 너희들 신혼집으로 쓰게 하려 한다. 월세? 전세? 그런 거 없다. 관리비만 내고 그냥 살아라.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진짜요? 저 그럼 진짜 숨통 트일 것 같아요. 지은이한테도 말해볼게요. 진짜 고마워요, 엄마. 며칠 뒤 지은이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빚 덜지고 결혼 생활 시작할 수 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믿었습니다. 4층 집으로 이사 온 첫날, 지은이는 떡이며 과일을 들고 위층 5층 우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이사 인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귀엽고 고마운지 저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작게 준비해둔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사하느라 고생 많았지? 많지는 않지만 살림살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사. 그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 이 은혜 평생 갚을게요. 그 말이 그때는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함께 나가게 됐습니다. 백화점에도 함께 가고 카페에도 가고 지은이가 어머니, 이 옷 어떠세요? 하면서 제 옷도 골라주고요. 그러다가 슬쩍 자기 옷도 집어들며 말하곤 했죠. 어머니, 이건 제가 입으면 좀 더 어려 보일 것 같지 않아요? 헤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딸 같아서 이쁘기도 하지. 옷 한 벌 사주는 게 뭐 대수야. 그날 지은이 옷값만 38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처음 2~3달 동안은 솔직히 저도 행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누군가와 이렇게 쇼핑도 하고 웃으면서 식당도 다니고 카페에서 디저트도 먹고 이게 진짜 딸 있으면 느끼는 기분인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이상한 패턴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계산대 앞에 서면 꼭 그때가 되면 지은이가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만 다녀올게요. 그럼 저는 그래, 다녀와 하고 서 있죠. 직원은 기다리고 뒤에는 사람이 줄을 서고 결국 저는 제 카드를 내밀게 됩니다. 지은이는
화장실에서 나온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묻습니다. 어머니, 계산 다 하셨어요?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팔짱을 끼며 다음 카페를 찾아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도 그랬습니다. 수입 과일, 유기농 채소, 수입 치즈, 한우, 연어, 새우. 카트에 잔뜩 담아놓고 계산대 앞에 서면 또 한 번 어머니 지갑을 깜빡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지갑을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나? 하지만 싸움이 될까봐, 괜히 분위기 흐려질까봐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내가 한번 사. 어머니한테도 밥 좀 사줘. 네, 그럼요. 다음에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지은이가 위층에 올라와 말하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오늘은 제가 밥 사드릴게요. 가까운 데 나가요. 순간 진짜로 기뻤습니다. 아, 그래도 얘가 이제 한 번은 사주는구나. 그런데 식당 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모시는 거니까 어머니 카드로 계산해도 되죠? 포인트 적립도 되고 나중에 돌려드리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 얘한테는 내 카드 우리 카드구나. 그날 집에 와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카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정말 하나하나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옷값, 화장품, 식당, 카페, 선물, 명품 가방. 대충 계산만 해도 3년 동안 지은이에게 쓴 돈이 4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내게 해준 건 뭐가 있었을까요? 제 생일, 어머니 축하드려요. 조만간 제대로 사드릴게요. 말 한마디. 선물? 없었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도요. 그때도 저는 뭐 괜찮지. 그냥 말이라도 고맙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앞에서 거지 새끼도 아니고라는 말을 듣는 순간까지는요. 여름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던 7월. 지은이가 위층으로 올라와 말하더군요. 어머니,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같이 공원 한 바퀴 돌고 와요. 건강에도 좋잖아요. 저는 속으로 얘가 웬일로 나를 먼저 부르지? 싶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급하게 가방만 챙기고 지은이를 따라 내려왔죠. 공원은 햇빛이 쨍쨍했고 습도까지 높아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머리가 띵해지며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오더군요. 지은아,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 먹자.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네. 지은이는 저도 목 말랐어요. 마침 잘 됐다. 하면서 앞장서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살 것 같더군요. 저는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냈고 지은이는 탄산음료, 과자, 그리고 이것저것 소소한 물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물건을 올려놓고 지갑을 꺼내려는데 없었습니다.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없었습니다. 어머, 이걸 내가 두고 나왔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에는 사람들 줄 서 있고 계산대 직원은 기다리고 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지은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지갑을 놓고 나왔나 봐. 이번 한 번만 내가 먼저 계산해 줄래? 집에 올라가서 바로 보내줄게. 제가 최대한 조용히 말했는데도 지은이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진짜. 지갑도 안 들고 다니세요? 제 어깨와 머리가 갑자기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급하게 나오느라 확인을 못했네. 2만 원도 안 나올 텐데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그때 지은이가 크게 한숨을 쉬고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래서 어른들은 뭔가 말을 잇다가 그냥 고개를 젖혔죠.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가자마자 공원 입구 사람 많은 곳에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거지 새끼도 아니고 지갑도 안 들고 다니세요? 그 말 뒤에 몇 마디 욕이 더 붙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저는 손에 든 생수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은아. 사람들 보잖니. 조금만 말을 낮춰. 아니,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본인이 지갑 안 가져온 건데 왜 제가 대신 내야 되냐고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딸 같다 고맙다 생각하며 참아왔던 일들이 한 번에 떠오르더군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참지 않겠다. 이 건물도 이 돈도 이제 다시 다 내 쪽으로 가져오겠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노트북을 켜고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옷가, 명품 가방, 명품 화장품 세트, 레스토랑, 카페, 병원비 약값 대신 내준 것, 며느리 생일, 결혼기념일 선물, 영수증이 남아있는 건 그대로 확인하고 온라인 카드 내역은 스크롤을 끝없이 내려가며 살펴봤습니다. 메모장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12만 원, 38만 원, 6만 5천 원, 24만 원, 120만 원. 한 줄 한 줄 더해갈수록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충 정리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3년 동안 지은이에게 쓴 돈 약 4,050만 원. 거기에 외식할 때 아들에게까지 같이 사준 것, 요양원에 계신 제 친정어머니께 찾아갈 때 지은이 가방 사준 것도 빼면 더 많았겠지요. 반대로 지은이가 제게 해준 걸 떠올려 봤습니다. 생일 선물 없음.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그것도 아들이 결제했음. 병원 문병 문자 한 통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도 저는 정말로 가족이니까 라는 말 하나로 그냥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생수값 2만 원 때문에 거지 새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한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넌 충분히 참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사로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 남편이 변호사였거든요.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초반의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3년 전 건물을 산 이야기부터 아들 부부를 4층에 무료로 살게 한 이야기, 지은이와 있었던 일, 편의점에서 들은 말까지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메모를 하며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어머님 명의의 건물이 맞으시고 아들 부부와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법적으로는 호의에 의한 무상 사용 상태입니다. 즉,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라면 간단히 말해서 월세를 받으시든지 나가라고 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요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지난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우리 4층 집 같은데 월세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변호사가 노트북으로 검색을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30평대 주거층 기준으로 월세 12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3년이면 36개월, 4,320만 원 정도를 사용료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4,320만 원. 내가 지은이에게 쓴 돈이 4천만 원 정도인데 어딘가 묘하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가족이라고 해도 소유권과 사용료 문제는 법적으로 분명히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한 번에 다 받기보다 퇴거 요구와 함께 협상 형태로 풀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강한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 시어머니로서 참았지만 이제는 건물주로서 제 권리를 찾고 싶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부터 보내시죠. 며칠 뒤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저는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귀하는 20XX 년 X월부터 박오 소유 건물 4층을 월세 없이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동지역 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사용료 4,320만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향후 매월 120만 원의 월세 지급을 요구합니다.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퇴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류 하단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주세요. 당장요. 이틀 뒤 아들 부부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민수야. 지은이 목소리가 막 울려 퍼졌고 잠시 뒤 아들 목소리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잠깐만 천천히 읽어보자. 한참 뒤 아들이 그 종이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뭐긴 뭐야? 내가 변호사 통해서 보낸 내용 증명이지. 엄마가 보낸 거야? 그래, 내가. 아들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지난 3년 사용료 4,32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고. 이게 진심이야? 진심이지. 장난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니?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지은이가 올라왔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거칠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읽어보면 알지 않니? 저희한테 3년치 월세를 내라니요? 집을 바꾸자는 얘기도 처음엔 어머니가 하셨잖아요. 공짜로 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에는 그럴 마음도 있었지. 근데 말이다. 거지 새끼는 그렇게 대해줄 필요가 없더라.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들도 깜짝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민수야, 너 그날 공원 편의점에서 내 부인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잖아. 그렇지?
저는 지은이를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입으로 한 번만 다시 말해볼래? 편의점 앞에서 나한테 했던 그 말.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해줬습니다. 거지 새끼도 아니고 지갑도 안 들고 다니시냐고. 사람들 많은 데서. 아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아, 진짜 그런 말을 했어?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날 너무 더워서 기분이 안 좋아서 순간 욱해서 말이 좀 세게 나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욱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야. 3년 동안 내 머릿속에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그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었던 거야.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카드 내역을 정리한 표, 또 하나는 변호사와의 상담 메모였죠. 여기 봐. 3년 동안 내 카드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대충 계산해도 4천만 원이 넘더라. 대부분이 너와 같이 나가서 쓰인 돈이지. 지은이는 눈을 크게 뜨고 표를 내려다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옷, 가방, 화장품, 식당, 카페. 내가 내게 뭘 아끼고 안 사줬니? 내 말대로라면 나는 3년 동안 호구였지. 아들은 황급히 말을 중간에 끊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게? 지은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민수야,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는 여태 내 아내랑 내가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 정확히 몰랐지? 그래서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지금은.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내용 증명을 다시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은이한테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건물주로서 대할 거다. 3년 사용료 낼 거면 내고 못 내면 나가라. 둘 중에 하나야. 지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그 말은 진짜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요. 한 번만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니, 이미 3년 동안 봐줬어. 편의점 앞에서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내 마지막 인내심을 끄는 거야. 며칠 동안 아래층은 조용했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에서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지만 기한 내에 협상을 원하면 직접 연락이 올 겁니다. 실제로 아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4천만 원을 당장 마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대출도 꽉 차 있고 통장에 있는 돈은 애 낳을 준비로 모아둔 게 전부야. 지은이는 복도에 서 있다가 슬그머니 거실로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을 꼭 쥐고 있더군요. 어머니, 저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정말 달라질게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어머니께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사람이 한 번 말에 담긴 진심은 쉽게 안 바뀐다. 넌 나를 돈 대주는 사람, 편할 때 부려먹을 시어머니로만 봤던 거야. 그걸 편의점 앞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고, 지은이는 바닥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결심을 바꾸지 않는다. 한 달 안에 4,32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이 건물에서 나가라. 선택은 너희가 해. 기한이 점점 다가오자 아래층에서 이삿짐 박스를 접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3년 동안
웃음소리와 TV 소리가 올라오던 곳에서 이제는 한숨과 침묵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사하기 전날 밤, 지은이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아주 약하게 두드리더군요.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에 눈은 빨갰습니다. 어머니, 그러더니 별말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렸고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은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월세도 내고 어머니께도 진짜 효도하면서 살게요.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지은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기회는 이미 3년 동안 충분히 갔어. 내가 눈 감고 못 본 척한 시간들이 다 기회였어. 그걸 다 내가 버린 거야. 어머니, 제발요.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 준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공짜로 여긴 모든 것들의 값을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조금씩 갚으면서 살 거야. 지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렇게 눈물만 흘리다가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 트럭이 건물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신혼집 이사 올 때의 설렘 가득한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무겁고 축 처진 공기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상자를 안고 나갈 때마다 그 안에는 내가 사준 옷, 내가 사준 가방, 내가 사준 화장품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내려다보는데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 다 가져가라. 그거 다 너한테 주려고 산 거니까. 하지만 이 건물만큼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 거다. 마지막 상자가 실리고 아들이 올라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고했다. 몸 건강히 잘 살아. 짧게 말해주고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차에 타기 전 한 번 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애교 섞인 웃음을 보였겠지만 이날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차 문을 닫았습니다. 트럭과 승용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건물주도 내 마음의 주인도 다시 나다. 한 달 정도 후 4층 집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월세, 관리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물었더니 부부는 오히려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하더군요. 이사 온 첫날 부부는 떡과 과일을 들고 올라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위층에 사시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몇 주가 지나도 층간소음 문제도 없었고 자질구레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시장에 다녀왔다며 귤 한 봉지, 떡 한 접시를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많이 준 것도 아닌데 고맙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관계.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건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매달 말이 되면 통장에 월세 120만 원이 딱 하고 들어옵니다. 그걸 확인할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공짜로 내 마음과 내 재산을 내어주지 않겠다. 아들 민수에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엄마, 잘 지내? 요즘 건강은 어때? 그때마다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응, 잘 지낸다. 너도 몸 조심하고 지은이랑 싸우지 말고. 지은이에게서 직접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지은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명품 가방에 비싼 옷이 아니라 소박한 셔츠에 할인 스티커 붙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더군요.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지은이는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미련도 미움도 이상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정리된 인연이니까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이미 틀어졌다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듣고서도 혈육이니까라는 이유로 모든 걸 넘기는 건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목마른 날 물 한 병 사달라고 했다가 거짓냐는 소리를 들었던 그 굴욕의 순간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도 호구처럼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공짜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주인도 제 인생의 주인도 모두 저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당연히 줘야 한다며 스스로를 막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더 이상 거지새끼가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